자, 31번은 도시운계 시설 사업 시행자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죠. 도시운계 시설 사업 시행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바르지 못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도시운계 시설 사업. 우리가 국제공항 하나 건설하겠다 결정됐죠. 여기에 갑을 병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결정되면 사업 시행자 이 토지를 갖다 매수해야 되는데 원칙적인 매수는 협의 매수입니다. 협의 매수인데 시행자가 그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수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토지는 수용 사용. 바르지 못한 1번. 토지는 수용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처인 시행자도 포함된다. 저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업이 중차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행정청 또 비행정청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 자, 공익사업성, 공익성 때문에 그렇죠. 2번. 시행자는 실시기획 고시 후 토지는 수용 사용에 관하며 재결 신청 사업 시행 기간이 된다. 시행자가 언제부터 타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냐? 실시기획 고시 후입니다. 실시기획 고시 이후.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수용을 못합니다. 실시기획 고시 후부터 꼭 기하시고 재결 신청 기간은 1년이 아니고 사업 시행 기간 내입니다. 3번. 토지를 수용 사유는 공지법 공익사업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문해요. 4번. 시행자 토지를 수용하고 남은 잔여지 있죠. 잔여는 일정한 기간 소유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가 이 토지를 수용을 한 다음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수용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 잔여지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잔여지. 근데 잔여지가 종래 목적 이용이 현재 곤란할 때 이 잔여지까지 수용을 청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시설부의 인접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기타 물건에 관하여 확대 수용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죠. 인접지는 확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사전 현금보상 특례를 인정하여 사후 현물보상도 가능하다. 사후 현물보상. 사후 현물보상이 아니라 사전 현금보상이죠. 자, 그래서 수용의 주체는 모든 사업 시행자, 수용의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호시 이후, 공익사업성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또 인접지는 확대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용할 수는 없다. 잔여지는 일정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잔여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32번. 토지 허가 요건이죠.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토지 허가 요건. 1번.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기의 거정 주택용지 이용하고자 허가 신청한 경우 허가권은 허가를 하여야 된다. 아니죠. 자기의 거정 주택용지 이용하고자 한다. 이건 어때요?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봐줄 뿐이죠. 이것만 가지고 바로 허가하는 건 아니죠. 면적의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주변 환경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2번. 비농업인 등이 농림, 어업 등에 사용하여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에 존재하는 동일한 6개 군에 6개 지역에 허가 신청 이후 6개월 이상을 세대원 전원이 주민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된다. 비농업인 등이라면 농업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관할 지역에 6개월 전부터 세대원 전원이 주민이 되고 실제 거주해야 됩니다. 6개월 이후가 아니고요. 3번. 목적에 실수요성이 있더라도 생태계 보전, 주민의 건강 생활환경 보호,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용계획, 면적, 자금 조달계획 적정성을 고려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목적에 실수요성이 있다더라도 생태계 보전, 주민의 건강 생활환경 보호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용계획 둘, 면적 셋 이것만 따지지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거래 자금의 적정성은 허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의 실효성. 두 번째, 주민의 건재 생활환경의 적정성. 토지용 계획의 적정성, 면적 네 가지만 따지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건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3번 잘못됐고요. 4번,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허가권이나 도시군 관리 또는 토지용 경우 고려할 필요 없이 토지를 허가할 수 있다.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라면 이건 이용 목적의 적합성을 인정해 주겠네요. 이용 목적에 적합하더라도 도시군 관리기라든가 면적의 적합성이라든가 이걸 따져야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5번, 관계 법률에 하여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협의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수용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 3년 이내. 종전가격 공시가입니다. 대체 토지를 취득하거나 할 때는 이용 목적의 정당한 것으로 본다. 대토죠, 대토. 대토는 먼저 그 토지가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격은 종전 토지 가격 이하 공시가입니다. 이 경우 농지는 주소로부터 80km 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토는 정당한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보는데 대토가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종전 토지 가격 이하야 되고요. 세 번째, 거리는 제한이 없는데 농지일 때는 80km 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좋겠습니다. 5번. 허가 기준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를 허가 기준은 첫째, 하나, 둘, 셋, 넷. 이용 목적의 적합성.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세 번째, 주민의 건전한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네 번째, 면적의 적합성입니다. 첫째, 토지용 목적의 적합성, 토지용 계획의 적합성, 환경과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 네 가지예요. 33번, 토지를 허가 대상이 되는 거 물어봤죠. 모두 허가 대상. 반면 우리가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대상 하게 되면 6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째, 거기가 허가 구역 내여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입니다. 어떤 토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세 번째,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입니다. 네 번째,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다섯 번째, 유상 계약입니다. 허가구역 내에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 이 6가지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계약이냐, 유상이냐, 소유권, 지상권이냐, 토지냐. 토지는 부담부 증여. 증여는 부담 없는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고 부담 있는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토지의 교환 허가 대상이 됩니다. 매매 예약도 계약 일종이 됩니다. 자, 모두 되겠네요. 2번, 토지의 임차권 설정 계약 안 되죠. X. 화해한 소유권 이전, 화해 되죠. 법률 규정이지만 토지란 지상권 설정, 지상권 유상일 때만 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임차권은 X, 화해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 삼각형이죠. 부동산에 대한 대물 변제 예약, 대물 변제 예약 계약 허가 대상이 됩니다. 단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아닐 수도 있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 토지란 유저당권 설정 계약 허가 대상이 되죠. 환지 처분의 소유권 취득,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는 삼각형, 두 번째는 동그라미, 세 번째는 X죠.
토지는 명의 신탁계약, 무상이죠? 안 됩니다. 민사면 경매 안 됩니다. 토지는 유증, 유증은 계약이 아니죠? X. 가등기 탐보는 허가 대상이 되죠? O. 경매 X죠. X. 그래서 모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답 1번 되겠고, 여러 개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도 더 알고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고 실제 시험에 하나씩만 나오겠죠. 주로 여기 있는 것들을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는 허가 대상이 된다. 유저당권 설정 예약도 허가 대상이 된다. 매매 예약이나 대물 변제 예약도 허가 대상이 된다. 유증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담 허가 대상이 된다. 증여는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되고 부담 없는 일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34번 토지를 허가 바르지 못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1번 허가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를 가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관장이 허가권자 사전에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갖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죠. 거리 일방 당사자가 여기서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전에 협의하면 되죠. 좋습니다. 2번 서울시 소유의 허가기관의 토지로 농협협동조합이 일정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상권 설정 결하는 경우도 사전 협의 대상이다. 서울시죠. 서울시 농협협동조합이죠. 그럼 공공단체입니다. 그럼 서울시하고 농협협동조합이 때문에 쌍방 당사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거래 당사 일반이나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 공공단체잖아요. 공공단체, 공공단체. 이때 농협협동 공공단체입니다. 사전 협의 대상입니다. 3번 일단의 토지용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를 거래한 후 1년 이내 동일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일부나 전부를 거래하는 경우 일단 토지 전체된 거래를 본다. 일단 토지의 부분적 거래입니다. 일단 토지의 일부를 거래한 후 1년 이내 동일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일부나 전부를 거래할 때는 일단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전체적인 거래로 본다. 좋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 후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언제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 후 토지를 뭐한다?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언제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봐 허가를 받는다. 아니죠. 토지를 분할했는데 어떤 토지를 분할했느냐가 중요하죠.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했어야 됩니다. 이때 분할 최초 거래는 언제나 허가를 받는 것이죠. 분할 최초 거래만. 5번 허가위원회 국유지를 의리 매수하는 경우 정당히 매수한 후 허가권자의 사후 통보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위원회 국유지 자세죠. 국유지를 의리 매수하는 경우는 이건 국유자를 취득 처분한 후에 사후에 통보하게 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죠. 사후 통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사전 협의고요. 5번은 사후 통보입니다. 사후 통보. 그래서 1번, 2번, 5번은 허가 간주제도죠. 허가 간주제도. 3번은 일단 토지 부분적 거래행위죠. 5번은 분할 후 거래행위잖아요. 분할 후 거래행위.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4번 되겠네요. 35번 토지거래 선매제도입니다. 선매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자, 허가 신청이 있었던 경우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하 있지 아니한 토지죠. 이게 선매 실질적 요건이 되겠네. 선매가 이루어지려면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아니면 이미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도 이용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2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는 그 토지가 반드시 공익사업용 토지일 필요는 없어요. 왜? 둘 중 하나면 되니까. 이 경우도 반드시 토지에서 신청은 있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은. 왜냐하면 선매 형식적 요건이 세 가지니까 허가구역일 것, 허가 신청이 있었을 것, 허가점 불허점을 하기 전일 것. 이게 형식적 요건이잖아요. 3번 허가 신청받은 시장구 수호권 1개월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대통령 여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선매제를 지정하여 통제되며 선매제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시장구 수호권 허가 신청 1개월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대통령 여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선매를 지정 통지합니다. 그러면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1개월.
4번 섬유대상권 소유권과 지상권이 나뉘죠. 소유권이죠. 매수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합니다. 실제 거래가액 감정가만 날 때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5번 토지 소지는 선미협의를 거절할 수도 있으며 선미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절대 토지를 수용할 수 없죠. 지체 없이 허가 불허 처분을 한다. 기억하세요. 지체 없이 허가 불허 처분을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 자, 36번. 토지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의 토지이용 의무 및 위반 시조치. 토지이용 의무 및 위반 시조치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위반 시조치 1번. 허가받은 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 영위하는 기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며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 영위를 하는 기간이죠. 얼마? 2년, 4년, 5년. 시장후 수급증 토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게 전환받을 때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 이게 토지 이용 의무죠.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시장후 수급증 수사기관에 신고와 고발하게 되면 보호상을 지급할 수 있게 토파라 취재됩니다. 3번. 시장후 수급증 토지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죠. 이행명령입니다. 이행명령. 4번.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서 시장후 수급증의 토지 취득 가액의 다시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죠. 토지 취득 가액 무슨 가격? 실제 거래 가격. 100분의 10법원에서 대통령 영위자는 금액의 이행간 1년에 1회씩 이행명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5번. 이행강령 부과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징수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행강령이 나빠지 않게 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하는 범위죠. 국세 또는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하는 범위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37번. 자,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죠. 바르지 못한 거 1번. 개발구역은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가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 즉 여기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좋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인구 50만의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은 우리가 도시발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빠져요. 특별자치시장. 왜냐하면 특별자치는 제주시인데,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빠지죠. 특별자치 세종시.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2번.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발구역 면적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공람 절차를 거쳐서 또 공청을 거쳐 지정한다. 여기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데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1번에 도시발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하나 더 추가시켜도 좋겠습니다. 세종시만 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 세종시만 빼고요. 자, 이들 도시발전법에서는 시도지사라고 해요. 시도지사. 그
그럼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면적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 했고 공람절차와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한다. 좋습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절차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공청회입니다. 3번 도시화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도에서나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며 협의가 성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지정합니다. 4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대도시장을 지정한 시장 후 수천년 특별시장 회상 도지사에게 개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좋습니다. 누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요. 5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를 지정되신 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수구청장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좋아요. 누구에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수구청장에 좋습니다.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민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제한할 때만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 그래서는 민간 사업 시행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말이죠.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전체 지정, 두 번째 지정의 요청, 세 번째 지정의 제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정, 지정 요청, 지정의 제한.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단 예외적인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이때 시도에서 하면 누굴 얘기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여기는 누가 빠진다? 시도에서 특별자치시장만 빠져요. 세종시만. 지정요청 두 가지 있죠? 지정요청. 전체 누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장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 누구를 제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 누구한테? 특별, 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누가 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행정청.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구 수처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구 수처 뭘 거쳐서? 여기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시문이 아니고 지방도시의 자문을 거쳐서라고 돼 있었죠. 지방도시의 자문 뭘 좀 이해하시고. 제한은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들은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집한 관련이 있어야 되죠. 이때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비행정관청이니까 얘는 비행정청.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여기서 누구는 제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하고. 이는 누구에게?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게 아니죠. 지금 요청이니까 요청 행정관청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죠. 특별시행시 도지사에게. 그럼 사업시행자였으면 누구한테?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정을 제안하는 거죠. 사업시행자였으면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단 여기서 제안에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는 누구?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을 제안할 때만 그렇죠. 면적이 얼마 이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자, 그래서 이때 제한하게 되면 얼마이네? 2개월 이내 결과를 갖다 통보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지정 요청, 지정 제한. 38번 가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지정. 자,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죠.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뭘 한다? 먼저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 3년 내에. 안 그러면 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개발구역 수립. 어떤 경우에? 개발계획을 공모로 수립하는 경우하고 얘가 미성숙지인 경우입니다. 미성숙지.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겠죠. 이게 몇 년? 이게 우리가 2년 이내. 이게 3년 이내입니다. 근데 면적이 330면 이게 5년. 이게 5년이 되죠. 5년. 개발구역 정했다. 개발구역 정하게 되면 간주되는 경우 있죠. 간주. 뭐가? 첫째, 도시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간주가 됩니다. 단 여기가 칠학적이나 비도시 내 지구 단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 농림적이네요. 여기 농림적. 농림적이고 면적이 얼마? 면적이 5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비도시적이죠?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고 이쪽으로 가겠네요. 비도시니까 미성숙지잖아요.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고 5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개발계획 수립 5년 실시인가 신청해야 되겠네. 안 그러면 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됩니다. 해제가 간주되면 용도적은 종전 용도주로 환원되겠네요. 환원. 또 지구단계 폐지가 간주되겠네. 또 이게 수용방식일 때는 공사료 공고리 다음날, 환지방식일 때는 환점 공고리 다음날 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되겠네요. 자,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개발계획은 개발구역 지정권자 수립하는 개발사업 전반의 방향 설정입니다. 개발계획 공모에서 수립하는 공모 하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이외죠. 비도시적이죠. 또 국가 균형발전, 국토교통부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지정 후에 수립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때 개발계획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몇 년 이내? 5년 이내죠. 5년 이내. 왜? 지금 면적이 500만이기 때문에. 2번. 토지 소유자는 개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토지 소유 동의를 얻으면 개발 지정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제한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민간 사업 시행자죠. 지정 제한할 수 있죠. 누구에게? 특별자 지도의사 시장구청장에게. 면적이 얼마? 3분의 4 동의 줬습니다. 3번 도시방의 지정 곳이 2년 된 날까지 개발 수립하지 않거나 개발기업 수립 곳이로부터 3년 된 날까지 실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 2년 3년이 아니고 5년이겠네. 면적이 얼마니까? 500만이니까. 이 경우 용도직은 종전 용도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계 폐지된 것으로 보겠네요. 4번 개발구역 지정 곳이 된 경우 당해 도시발 경우 국토기획법엔 지구단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된 곳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락지구와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일정 그러하지 아니하다 좋습니다. 5번 개발구역 지정으로 결정 곳이 된 것을 보는 사이란 여기서 지정되면 곳이 자 이게 두 가지 결정 곳이 간주됐죠. 지정되면 곳이 얼마이네?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원래 국토기획법상 지정되면 곳이 2년이라 했잖아요. 여기는 사업시행 기간 내, 사업시행 기간 내.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9번은) 도시화 사업시행자입니다. 틀린 거. 자, 도시화 사업시행이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또 대통령 영의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좋죠. 사업시행자를 지정권자 지정해요. 2번 개발계획을 공모에서 수립하는 경우로서 공모에서 선정된 응모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응모자 우선사업 지정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개발계획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우선제로 토지사 또는 조합을 시행자 지정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의무적이죠. 3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의 실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지정했어요? 토지소나 조합을 먼저 지정해 줬습니다. 토지소나 조합을 먼저 지정해 줬는데 이 토지소 조합이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얼마냐? 1년의 실시 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시행 변경할 수 있고요. 4번 인가를 받고 2년의 사업에 착수하면 지정권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번 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의 실시 인가 신청하자면 변경할 수 있다. 자, 개발구역 지정고시도 3년의 실시 인가 신청이 없다. 변경이 아니고 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되어 버립니다. 해제 간주. 그래서 사업시행자 변경 사유. 사업 시행자를 지냈다. 변경 사유는 4가지 했죠. 첫째 뭐야? 시행자의 부도 파산. 두 번째 취소. 세 번째 1년. 네 번째 2년입니다. 시행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 실시계획 인가라는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자 지산 실시인가 취소된 경우,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토지소나 조합을 먼저 지정을 해줬더니 1년 이내 실시인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 네 번째는 실시인가를 받고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네 가지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정답 5번 되겠죠? 40번은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바르지 못한 거. 1번 조합은 반드시 설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계획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구성이 사업을 시행해서 설립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추진력 없죠. 조합을 설립해서는 정관작사이며 추진력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개발계획 토지 면적 전체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 동의와 토지사 촉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도 실효사 설립인가를 받는다. 자, 좋은데 인가가 실효사 아니고 누구? 지정권자인가를 받습니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4번 도시개발자는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설립을 하는 시행이고 설립 등기를 하여야 설립됩니다. 이 경우 조합의 법적 성격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이죠. 조합원은 개발구역 안에 모든 토지자, 개발구역 안에 모든 토지사입니다. 개발구역 안에 모든 토지소유자 동의 상관없죠.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조합원 대원을 둘 수 있다. 자, 의결권을 가진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조합원 대원을 둘 수 있답니다. 대원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총수 제한이 없습니다.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대원이 할 수 없네. 대원이 할 수 없네가 있죠. 예를 들면 정관 확정이라든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임원선임이라든가 임원선임 또는 조합의 해산합병 이런 것은 대원에서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개발계획 수립, 정관 확정, 임원선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합병, 그 다음에 환지계 자산 5가지 대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41번 도시발사 수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 토지 수용 또 나왔습니다. 개발법상 토지 수용. 옳은 것은 1번.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이 하나인데 아니죠. 행정청, 비행정청 불문합니다. 단 누구만? 조합만 제외됩니다. 2번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대상 토지면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민간사업시행자. 민간사업시행자 타인 토지 수용할 때는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번 수용 등의 절차는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공지법을 준용한다. 공지법 좋죠. 공지법을 준용한다. 4번 실시에 고시했음이 아니고 수용 사용에 대해서 있는 토지 세부 목록이죠. 세부 목록 고시에서는 사업인용실 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세부 목록 고시 수용하라죠. 5번 보상은 사후 현물 보상이 원칙을 적용이 아니죠. 보상은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일종의 사후 현물 보상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수용은 누가 관한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행정청, 비행정청 불문한다. 2번 누가 수용할 때? 민간사업시행자 수용할 때만 조건이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 수용된 절차는 무슨 법? 공지법을 준용한다. 뭐가 있으면? 세부 목록 고시에 있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5번 보상은 사전에 현금 보상을 하되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일종의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답 3번 되겠고 42번 토지산 채권이죠.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토지사 원하면 토지산 채권을 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행정청, 비행정청 불문하죠. 여기도 누구만 줘야 된다? 조합만 줘야 돼요. 원하면이죠.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규모는 조성된 대지랑 2분의 1 넘지 못합니다. 2번 도시발자본 대통령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하나예요. 도시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도시발자본 절대 발행을 못합니다. 3번 지정권자를 제한 사업시행에 도시산 채권을 발행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4번 기명으로 발행하면 탄핵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할 수 있어요. 5번 개발기관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산 채권을 발행하려 할 때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건설산업법인 공제자, 보험법 보험에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자, 민간사업시행자죠. 민간사업시행자 받을 땐 지급보증이 필요한 겁니다. 민간사업시행자, 은행, 공제조합,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자, 43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43번은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죠. 적절치 못함 물어봤네. 원형지 공급과 개발 적절치 못함. 1번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서 민간 투자 촉진하자는 얘기죠. 택지 조성을 하지 않은 원형지 형태로 초보적인 인프라만 조성해서 개발자의 공급 그리고 향후 그 개발자가 자율권을 갖고 개발계획을 세워서 택지를 개발하자는 방식입니다. 2번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하는 게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 플러스 가산비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감정가격 플러스 가산비용. 4번 국가나 지방자치는 복합개발내에서 실력 공모에서 선정된 자도 원형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모에서 선정된 자. 5번 원형지 면적은 도시발 전체 토지 3분의 1 이내입니다. 원형지 개발자 국가 지방자치는 제외 5년 범위 아니고 10년 범위에서 대통령 영위 전환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는 죄입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매각할 수 없다고 하면 국가지방자 제외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44번 환지계기죠?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소의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동의 신청한 환지 부정점이죠? 제한물권자의 동의가 된다. 아니죠.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받는다? 임차권자 등이라고 그러죠. 저당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2번 입주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이때 기타 제한물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입주환지는 토지소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번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환지의 경우 환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은 만능이죠. 4번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된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가 대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존 공공시설용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타인을 위한 환지에 대상할 수 있다. 좋습니다. 5번 도시화 사업자는 환지계를 작성해야 되며 비행정적인 사업자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자, 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작성합니다. 단 누구만? 비행정적인 시행자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행정적만.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네요. 45번 입주환지죠. 바른 것은 행정처 시행자만 아니죠. 행정처, 비행정처 묻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체 입주환지가 가능합니다. 2번 과소 토지가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하나한다. 아니죠. 도시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3번 입주환지를 받은 토지, 건축물 소지는 환지 신청 기간 내에 임차권의 동의를 받아 시행자 환지 신청 임차권 동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번 토지 소유는 환점 공고일 다음 날부터 토지에 가름하여 시행자의 처분 가능 건축물 일부를 구분 소유권에 대지는 공유 지분으로 환지에 가름하여 취득하게 된다. 좋습니다. 환점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5번 토지 저당권은 환점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된 것을 본다. 저당권은 종전 토지에 설정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 위에서 건축물 일부와 대지의 공유 지분 위로 이전합니다. 이전.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